네, 이번 시간에는 수도꼭지 프로젝트 중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초음파 거리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로 프로젝트 안에 내재화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은 리소스, 함수, 어떤 특정 센서 하나에 대한 함수들이었으니까 요 파일 리소스 울트라소닉 JSN SR04T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요 리소스와 관련된 소스를 볼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스마트 포셋.cpp라는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스마트 포셋.cpp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 스마트 포셋.cpp 이걸 클릭하시고, 예, 클릭하시면 소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여러 리소스 중에 울트라소닉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울트라소닉 센서가 뭘 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센서이므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인 107번째 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 함수 중에 실제로 초음파 거리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도록 이렇게 사용한 함수가 제가 선택한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닉 JSN SR04T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의 부가적으로 다시 언급해 드려야 할 것만 간략히 중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소스 전체에서 일단은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닉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서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예,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색하기 위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을 보시다시피 검색해 보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오직 한 군데에서만, 예, 이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우리는 하나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함수에서 등록하고 있는 콜백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라인 103번째 이쪽 부분 보시면 요거부터 따져봐야 되겠네요. 디스턴스 타이머 컬백. 그럼 먼저 요 함수 이름만 가지고 유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름만 보면 먼저 프로그래머가 이 이름을 어떻게 장명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고민한 결과 나온 이름이 디스턴스 타이머 컬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함수를 보면 먼저 디스턴스라 쓰여 있으니까 일단 이 함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리와 관계된 함수구나, 거리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함수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타이머라고 되어 있으니 타이머라 함은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불리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디스턴스 타이머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주기적으로 측정하는구나 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콜백 함수니까 이것은 어디엔가 등록하는 함수인 거죠. 그 말은 내가 함수를 쓸 때 콜백 함수를 등록해주면 그 콜백 함수가 내가 등록한 함수 내의 어떤 루틴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리게 됩니다. 예, 콜백 함수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린 이미 여러 번 콜백 함수를 사용해 보았고 인터럽티드 콜백 함수에서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 함수에서 거리 측정과 관련된 주기적으로 불리는 콜백 함수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요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예, 그 보이드형의 포인터입니다. 보이드형의 포인터란 어떤 주소, 주소를 인자를 받는다. 메모리상에 어떤 주소를 인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값으로 아이나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냥 불이라고 뒷부분에만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타이머 컬백은 리턴 값으로 리턴 값으로 불리언 트루 혹은 false 값을 던져준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 라인 110번째 리턴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언제 불릴까요?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밑에 두 군데에서 디스턴스 타이머 컬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인자 부분이 디스턴스 타이머 컬백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젠의 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로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지금은 타이머 컬백 함수를 등록한 함수가 에코 타이머 add라는 함수다 라는 것이 핵심이니 이 핵심을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타이머 add라는 함수는 요거는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시간, 여기서는 distance duration이라는 어떤 define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색해서 살짝 따라가 보면 라인 쭉 보시면 1.0 F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결국 얘는 1.0 F는 타입이죠. 플로트죠. 다시 라인 244로 돌아가서 1.0이란 시간을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F라고 써주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define 문을 쓰는 거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코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 define으로 써야 다른 사람들이 이 코드를 보고 이거는 시간을 측정할 때 1초 단위로 측정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그 define에 있는 이런 distance duration 문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define 문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qual timer add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은 타이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따라가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기본 정의는
어떻다라는 것만 설명드릴 텐데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라인 244번째 줄을 보시면 에코 타이머 add의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숫자인데 그 숫자는 플로팅 타입이고 그 플로팅 타입이 의미하는 것은 초입니다. 그래서 1.0을 넣어주면 1.0초를 의미하고 1.1, 뭐 5.0, 10.0 이렇게 다 넣어줄 수 있고 만약에 60.0을 넣어주면 60.0초를 1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인자로 얘가 시간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자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콜백 함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가지고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지금 이 함수의 역할은 앞에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준 초 그리고 뒤에 콜백 함수를 불러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 1.0이라고 넣었으니 지금 이 함수는 1.0초 뒤에 이 콜백 함수를 디스턴스 타이머 콜백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인자 부분 여기에 2.0, 뭐 4.0, 5.0을 넣어주게 되면 이 콜백 함수를 2.0, 4.0, 5.0 뒤에 이 콜백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시점을 내가 고민을 해야겠죠. 내가 시간을 초음파 거리 센서를 써서 얼마 후에 이 콜백 함수를 불러줄까 라고 내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그 해당하는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으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우리 용례를 보면은 수도꼭지 부분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달아놓고 그 초음파 거리 센서와 수면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수위가 일정 수위에 다다르면 그 수도꼭지의 밸브를 잠그는 게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 밸브를 열어 욕조에 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초음파 거리 센서가 1초에 한 번 정도만 거리를 측정해도 수위를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1분에 한 번씩 수위를 측정하면 물이 넘칠 수 있는데 1초 동안 극단적으로 수위가 높아질 수는 없으므로 1초에 한 번씩 수위를 측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의 성격상 1.0이라고 기입을 했는데 초음파 거리 센서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초를 시간을 바꿔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에 한 번씩 디스턴스 타이머 콜백 이 불리게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초에 한 번씩 그 후에 불리냐 주기적으로 불리냐 라는 약간의 미묘한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설명할 때 이 콜백 함수의 리턴 값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불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불리고 더 이상 불리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콜백 함수를 설명할 때 다시 리턴 값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은 설명의 편의상 몇 초 뒤에 불린다 라고 일단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초 뒤에 시간 측정할 예정이 되겠고 그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244 동일하게 뒤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인자로 보시면 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앞에 콜백 함수가 불리는 시점에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같이 넘겨줄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 주소를 여기 세 번째 인자로 넣어주면 여기 콜백 함수가 부를 때 같이
값을 채워서 컬백 함수에 넘겨줍니다. 네, 그럼 그럼 이것은 컬백 함수가 부를 때 그 인자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리언,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앱이 시작할 시점일 텐데요.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서비스 앱 create라는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앞부분에 이렇게 타이머를 등록해 두었다가 실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타이머를 등록할 때 이제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에 에러가 있으니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에러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서 이제 false다. 뭔가 리턴 값은 false가 되겠죠. 만약에 echo timer add를 해서 나오는 리턴 값이 어떤 디스턴스 타이머라는 변수에 디스턴스 타이머라는 변수에 값을 채워주게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어떤 주소 0이 아닌 주소가 될 겁니다. 0은 널이죠. 그래서 0이 널이 아닌 어떤 주소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0이다. 이게 만약 0이다. 그럼 이제 0에 느낌표가 붙었으니까 1. 그럼 이게 1이 되겠죠. 1이면 그럼 문제다. 그럼 바로 if 조건문에 걸려서 바로 return false로 바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주소가 있으면 이 값이 0이 되고 그럼 if문을 타지 않기 때문에 리턴되지 않고 바로 이 및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일 처음에 앱의 시작 부분에 타이머를 등록했다. 그래서 그 타이머 안에서 타이머는 주기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초에 컬백 함수를 불리게 설정했다 입니다. 그래서 컬백 함수를 한번 까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콜백 함수에 인자로 들어가는 보이드형 데이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인자로 넣는 유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널이죠. 지금은 별도로 넘겨줄 데이터가 없으니까 널인데 만약에 자기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이 타이머에 넘겨줄 뭔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라인 103번째 여기에 뭔가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컬백 함수가 불리우는 시점에 여기를 채워서 컬백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104번째, 104번째 라인 밑에서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이 부분에 데이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로그로 데이터를 출력한다거나 다양한 용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요거 안에 있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똑같이 다른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턴 변수를 설정해 주었고 그리고 107번째 라인 보시면 리턴값 변수 내에서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닉 JSN SR04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트리거 핀의 GPIO 넘버를 적고, 두 번째는 에코 핀의 GPIO 넘버를 인자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리드 디스턴스 컬백, 어떤 컬백 함수를 넘겨주게 되고, 네 번째 인자로는 그 콜백 함수를 그 콜백 함수로 넘겨줄 또 유저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요 콜백 함수가 분리우는 시점에 유저 데이터를 넘겨주는 인자에는 널 값이 이 널 값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라인 107번째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1초 후에 이 콜백이 불리면 그때 초음파 거리 센서로 거리를 측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상상이면 리턴이 0이 되는데, 0이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0이 아니다, 음수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equal callback cancel, equal callback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 상황이면 라인 110번째 equal callback renew, renew가 되겠네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제가 아까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타이머 콜백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으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이 타이머 콜백을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고 일회성으로 멈출 건지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턴 값이 캔슬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타이머는 불리우지 않습니다. 아까 등록을 해두었지만 그 등록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리턴 값을 보고 더 이상 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이 리뉴다 라고 하면 1초 후에 불린 이 콜백 함수 뒤에 또 1초가 지나면 다시 콜백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부르려면 리턴 값을 계속 equal callback renew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상황일 때는 다시 1초 후에 초음파 거리 센서로부터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지 몰라도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측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107번째 라인 리드 디스턴스 컬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